제가 알기로는 꽤 창당 준비가 상당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선거법, 이게 비례정당을 허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될 경우는 비례정당 창당이 가능하거든요. 한간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딸 조민한테 준다. 1번은 여성으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2번은 자기가 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지금 이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출마를 모색하고 또 신당을 만든 걸 모색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궁금한 대목이긴 합니다. 참 그 조국의 강을 건너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강이 아니라 완전 늪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 이렇게 나올 경우에, 아니 누가 봐도 민주당하고 조국 전 장관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 관계가 있는 건데 과연 그거를 민주당이 유리할까 불리할까? 저는 명백하게 불리할 거라 봅니다. 네, 이번에는요 조국 전 장관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뭐 조국 전 장관 아주 발언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김어준의 뉴스공정 방송에 나와서, 유튜브에 나와서 본인이 이제 법률적으로 명예회복을 못한다 그러면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회복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조국 전 장관은 법학자지 않습니까? 법학자가 법률적으로 명예훼손을 못하면 명예가 기본적으로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비법률적으로 하겠다? 참 저는 황당합니다. 이게 서울대 교수를 했던 분인데 본인이 법학자고, 그런데 비법률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비법률적인 방식이라는 게 결국은 선거 출마일 텐데, 아니 근데 국민의 이 신성한 선택이 뭐 그 사람이 유죄 무죄냐, 이걸 입증해주는 수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보면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자꾸 나와서 아니 뭐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그러는데요. 아니 국민이 무슨 공복을 뽑아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유죄 무죄를 우리가 입증해 주겠다?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자,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요즘 행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본인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법률적인 방식의 어떤 명예회복, 이걸 이야기를 하더니 오늘은요 저 경남 양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경남 양산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평산 책방이라고 이제 책방을 열어놓고 뭘 책을 파는데, 얼마 전에는 윤미향 의원이 뭐 찾아갔더라고요. 지금 뭐 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았는데 뭘 하려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조국 전 장관이 DK 눈물이라는 책을 사인회를 한다고 또 내려갔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평산 책방, 전직 대통령이 책방을 하는데 거기는 다 범죄 혐의자들만 가서 이렇게 책을 파는지 모르겠어요. 뭐 책은 꽤 팔린다고 그럽니다. 거기를 하면. 근데 DK라는 게 뭐냐면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이거든요. 근데 DK 눈물, 조국 전 장관을 보고 DK가 눈물을 흘렸다는 건가요?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책 내는 것도 참 제목도 그렇지만 또 본인이 내려가서 이 사인회를 한다는 거, 참 이것도 마땅치 않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특히 친문 세력들 같은 경우는, 고민정 의원은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조국 전 장관 출마가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조국 전 출마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도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친문계, 예전 친노 친문계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당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완전히 변신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지금 고민정도 외롭게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친명이 된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출마를 모색하고 또 신당을 만든 걸 모색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궁금한 대목이긴 합니다. 참 그 조국의 강을 건너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강이 아니라 완전 늪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조국 전 장관 이렇게 나올 경우에, 아니 누가 봐도 민주당하고 조국 전 장관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 관계가 있는 건데 과연 그거를 민주당이 유리할까 불리할까? 저는 명백하게 불리할 거라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이죠. 친명계 아주 핵심이죠. 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와 국회의원 출마가 명예회복의 수단은 아니다. 그러면서 조국 전 장관 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을 했고요. 또 정청래 최고위원도 좀 거시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정확한 판단을 한 것 같지는 않으니 지금은 조금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반면에 오마이뉴스라든지 오마이TV라고 있습니다. 오연호 씨가 그 대표죠. 여기가 거의 조국 전 장관 방송처럼 계속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출판기념회를 마주 유튜브로 방송하고 하고 있습니다. 돈도 꽤 번다고 그래요. 그만큼 여전히 조국의 팬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팬덤을 이용을 해서 결국 이제 신당 창단으로 갈 모양인데, 근데 본인이 지금 항소심에서 지금 선고가 앞두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았기 때문에 법정 구속은 피했습니다. 부인이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정경심도 지금 석방이 돼 있는, 가석방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2년이 확정이 되면 아마 법정 구속될 거거든요. 그러면 출마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걸 할까라는 거는 결국 조국이라는 숙주를 기반으로 해서 친문계들이 어쨌든 간에 자신들의 세력을 만들어 보겠다. 저는 그런 취지로 봅니다. 특히 오는 18일 날인가요? 조국 전 장관을 따랐던 최강욱 전 의원, 그 다음에 이제 조국 전 장관과 함께 했던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 행정관 등등이 전북대학교에서 또 콘서트를 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금 보니까 최강욱 같은 경우는 뭐 출마를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 전북 남원이 고향이고요. 또 이 황현선 같은 경우도 전주가 고향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게 이제 뭔가 호남 중심의 뭐 신당을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또 하나의 관측이 있고요. 자, 근데 조국 전 장관 고향은 부산이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출마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조국 전 장관 학교 나온 곳이 관악이니까, 서울대니까요. 그 관악에 호남 출신 분들이 꽤 많이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관악에 출마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본인이 출마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것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데, 근데 어쨌건 왜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의 사인회를 개최를 하는가? 지난 6월 11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조국 전 장관이 아마 이 평산 책방을 찾아가서 책도 같이 팔고 술도 한잔 먹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 이어서 얼마 안에 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제 양산에 있다 보니까 본인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점점 떨어지니까 이게 뭐 좀 아닌 거죠.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 어떤 힘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 이런 아마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을 좀 불러서 뭐 또 본인의 마음의 빛이 있다 그러니까 뭐 조국 전 장관 불러서 또 뭐 이렇게 출판 기념회 하고 뭐 사인회 하고 뭐 이런 게 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참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참 이 조국 전 장관이 다시 나올 경우에 내년 선거는 또 조국이 아니냐, 또 이런 지금 편가르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 특히 진보 진영 내에서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명하게 찬반이 갈리는 사람이거든요. 뭐 팬덤은 있습니다만은. 자, 그랬을 경우에 뭐 지금 이렇게 조국 전 장관이 나오게 되면 또 한 번 국민에게 조국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다시금 리마인드 시키는 뭐 그런 효과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겠죠. 특히 이들이 얼마나 아니지만 조국 전 장관 계열에 아마 창당을 해서 출마하게 되면 누구 표를 갉아먹겠어요? 결국 민주당 표를 갉아먹잖아요. 지금 뭐 거의 박빙승부가 예상되어 있는 곳이 꽤 많을 텐데, 이거를 표를 갉아먹으면 민주당한테는 결코 불리한 그 상황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 친명의 핵심에서는 계속 출마하지 마라, 불출마해라, 뭐 등등 안 된다 하고 있지만, 조국도 본인이 뭐 정말 가족들이 탈탈 털렸다, 풍비박산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본인도 뭔가 좀 명예회복을 해야 되겠다는 욕심이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또 문재인은 또 마음의 빚이 있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연결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꽤 창당 준비가 상당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무가. 그리고 지금 현재 선거법, 이게 비례정당을 허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될 경우는 비례정당 창당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일정 정도 표는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열린민주당이 그때 3석을 얻었거든요. 그러면 아마 본인도 그 정도 의석을 얻으면, 뭐 1번은 뭐 한간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딸 조민한테 준다. 1번은 여성으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2번은 자기가 하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하지만, 어쨌건 그 정도의 어떤 정책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22대 총선을 앞두고 참 신당이 많이 이야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금태섭, 양향자, 또 뭐 이상민 의원도 뭐 지금 조만간 뭔가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그러다 조국, 이준석 뭐 등등 해서.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면요, 신당 성공 어렵습니다.
확실한 지역 기반이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확실한 대선 후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서는 이 신당 성공하기가 꽤 어려울 겁니다. 근데 뭐 조국이 저게 형 확정이 되면 아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 더군다나 이 금태섭 양향자 우리 언론에서는 알지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썩 알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의 비명계 나오면 찬바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양거대 정당으로 결국 흡수 편입되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도 하고 조국 신당도 지금 말은 많은데 결국 제가 볼 때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지 않을까 뭐 이런 전망을 내려볼 것 같습니다.